네, 코너 들어가기 전에 속보를 몇 가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84명, 84명이 신규 확진됐고요. 다시 두 자릿수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좀 다행스럽고,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존슨앤존슨은 코로나 백신을 다시 임상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재료. 오늘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0.5%포인트로 그냥 동결.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하나 거슬리는 재료가 조금 눈에 띄는데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일본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선 불확실성이 부정적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시장에 부담스러운 재료이기 때문에 유념을 조금 해두시는 것도 좋겠네요. 시장에 매번 좋은 재료만 나오진 않으니까. 자, 매크로를 좀 그래서 분석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애널리스트 모셔봤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아시아 이머징 애널리스트고요. 김형래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순서 질문이 딱 있긴 하지만 조 내용을 안 여쭤볼 수는 없어요. 곤란하신 건 알지만 네, 이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에 언급을 했는데 네. 실제 이행은 아직은 안 하겠지만 노티스를 줬잖아요. 네, 이게 어떨까요? 워낙 지금 미국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금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큰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은 큰데요. 네. 뭐 대선 이게 같은 이제 트럼프 이슈는 대통령의 그 불복 이 발언 때문에 그렇죠. 이게 패배 시에 그것도 그러면 이제 또 큰 대법 이슈죠. 가야 되고 거기도 법리적으로 복잡할 거라는 것이 예고돼 있잖아요. 네네. 그것을 이제 피치가 언급한 걸까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대선이 딱 이루어지고 이게 결과가 나오면은 네. 세제 관련된 이슈나 아니면은 뭐 경기 부양책이 앞으로 어떻게 특히 코로나가 터진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유동성 공급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게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핀치도 이제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서 이번에 그런 코멘트를 한 게 아닌가 그래요. 싶습니다. 사실 지금 김영래 연구원 들어오기 전에 바로 뜬 뉴스라서 안 여쭤볼 수도 없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좀 곤란하신 건 알고 실제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에는 시장 충격은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면 대충 나오겠지만 네. 데이터는 제가 지금 뽑아놓지 않았습니다만 충격은 예, 보통 그렇게 굉장히 되면은 크죠?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 더 돈이 몰리는 경향이 네. 나오죠.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성장주 같은 게 최근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 쪽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채권이나 금 이런 쪽으로 좀 자금이 쏠려서요. 달러가 초강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의외로. 예. 그런 게 좀 촉발이 되면은 주식시장에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미국의 대선 결과가 이제 우리 아시아 이머징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트럼프의 정책적인 측면,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겠죠. 조 바이든이 됐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임을 하거나 어떻게 나눠가지고 지금 파악을 하시는지요? 예, 제가 그 아시아 이머징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파고들 때 제가 조금 파고든 정책은요, 이제 통상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든 수출 중심적인 아시아 이머징 국가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상 정책을 먼저 봤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한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시죠. 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국에 해를 가하는 정책, 통상 정책을 다른 국가가 하고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일기 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다자간 통상협정인 TPP를 탈퇴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양자간 통상협정인 한미 FTA도 개정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이렇게 되는군요. 예, 우선 그렇게 통상 정책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네. 트럼프가 특이한 게 통상 정책과 외교 정책은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정책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재를 하든 이런 걸 하지만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든 동맹을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그런 식으로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같이 이렇게 압박을 해왔는데 네. 그러면서 나타났던 게 뭐였냐면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됐고요. 또 아시아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든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가 조금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또 물론 지금 현직 대통령이고 네. 중국 제재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오히려 그 대선을 다시 앞둔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에 대한 뭔가 추가 제재? 지난번에 이제 반도체, 특히 IT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또 LCD 패널 얘기도 이 대만 쪽을 통해서 어젠가 엊그저께 네, 나온 얘기 같고 뭐 별거 다 제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낙수 효과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있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혜를 본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죠. 이제 상대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제재를 하게 된다면은 주식 시장에는 부담은 될 거예요. 하지만 네.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국가가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국가를 찾아보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무역 제재를 통해서 많이 압박을 해왔는데 미국 내에서는 이제 무역 제재만이 아니라 다른 대응도 조금 필요하다라고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가라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동맹을 조금 더 강화시킬 거라는 얘기죠. 이제 우방국들을 좀 강화시킬 노력을 할 건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투자를 조금 더 한다든지 네. 아니면 교역을 늘린다든지 요 방법이 있거든요.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당근 정책을 쓸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거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뭐 탈중국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그럼 저쪽으로 옮기세요라고 하면서 투자를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조금 도움을 준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탈중국화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도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이 대응했던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자국 생산력 강화였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중국의 국영 기업들을 키우는 정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중국 시장 내에 있는 해외 기업들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게 또 탈중국화를 이제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탈중국화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거 제가 미국으로 리쇼링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다른 국가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그동안 생산 기지가 중국에 많이 있던 거를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 뭔가 의뢰졌을 때는 다 이렇게 빼내는데 그것은 탈중국인데 미국으로 리쇼어링 하는 것은 아니고 네네. 그 주변으로 다시 이렇게 네네. 된 거로. 아무래도 리쇼링의 그 핵심이 뭐냐라고 보시면 결국에는 임금이 조금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 그런 국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미국으로 가면 그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좀 임금이 싸거나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는 국가로 생산기지가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주위에 인도나 베트남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좀 공장이 많이 이전을 하고요. 최근에 그런 국가들도 탈중국화가 일어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많이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과 인도의 그 접경 지역의 분쟁도 알고 보면은 사실 미국의 개입까지는 아닌데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이게 사실 미국이 개입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렇죠. 이게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 중국과 인도. 인도가 싸우면서 결국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인도가 조금 더 미국에 친해지는, 그러니까 친미 성향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인도나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돈독해지면서 그쪽으로 조금 더 투자가 가지 않을까. 미국발 FDI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바이든 쪽을 분석해 볼까요? 네. 조 바이든 후보의 통상정책 스탠스는 어떻든가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정책과 외교 정책을 따로 본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이든은 통상 정책과 외교 정책이 비슷하다라고 같은 궤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책의 통상 정책의 핵심이 뭐냐라고 봤으면은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해서 중국을 압박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거고, 세 번째는 가치 사슬을 재구축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면은 결국에는 우방국들을 이용해서 중국을 압박하자 요 내용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트럼프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대외 불확실성을 확대시켰고 분열 양상을 조금 띄었는데 요거를 조금 해소하자라는 얘기고 그 압박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전 히스토리로 돌아가면은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시장 체제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소련이 해체하고 구소련. 나서, 소련이 해체하고 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식 시장 경제 도입이나 자유민주주의의 도입을 위해서 여러 국가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중국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근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공산당 체제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자기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게 실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 국가 간의 체제 차이로 인해서 경제적 충돌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약간 미국의 그 통상 이익보다는 그런 체제라고 하죠. 그런 거에 대한 이슈 때문에 계속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네. 근데 그 해결책으로 바이든은 그 우방국들을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고사를 인용하면은 하늘의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다. 이것이 결국에는 미중 간의 패권 분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하나가 달이 되든 모르겠어요. 네. 미국 네. 말씀하시죠. 뭐 항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많이 닿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항상 이겨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에도 좀 노력을 해서 이기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죠. 지원 체제를 좀 가고 싶어 하지 근데 않습니까? 민주당의 이 조 바이든 후보, 민주당의 색깔 자체가 합리적인 뭐 이런 것들을 표방을 하는 합리적 민주주의 이러면서 그런데 결국에는 또 자기들 실속 이익을 챙길 건 다 챙기고 경쟁의 상대가 있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녹록지 않게. 그러니까 중국을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되면은 시간이 다 돼갖고 제 얘기하면 안 되겠다. 다음 질문 가게 되네. 네네. 네, 하여튼 조 바이든 후보가 돼도 중국 압박이 지속된다면 트럼프식 통상 정책하고 다른 게 뭐 별반 없잖아요, 그죠? 네, 뭐 가장 핵심은 바이든은 자유무역 협정을 좀 추구한다라는 점 때문에 교역량이 늘어나서 한국이나 뭐 일본, 베트남, 호주 이런 국가들한테 좋다. 특히 또 미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서 뭐 다른 국가가 뭘 하든 상관을 안 합니다. 바이든 네. 같은 경우.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RCEP 협상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RCEP와 그리고 또 미국이 TPP와 비슷한 무역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거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들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간략하게 아까 민주당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통상 정책,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 협정을 외치고 있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상황을 장악하게 된다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TPP 철폐를 뭐 힐러리 클린턴이나 하면 주요 민주당 위원들이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완벽한 그 자유무역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약간 이게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을 좀 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건가? 이건 조금 정리를 해주신다면은. 예, 한국한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한국한테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결국에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조금 더 낙수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크다. 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교역량을 늘리는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데 조금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뭐 기지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역량이 늘어나는 정책을 단행하는 대통령이 조금 더 우리한테는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기는 편이 우리 편 이렇게 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과 아시아 이머징 시장 영향을 분석해봤고요.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머징 아시아 분야 애널리스트입니다. 김형래 연구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